없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아이의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오늘도 이한희 씨, 김다희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설수연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엠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부터 만나보죠.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50대 가정주부 임 씨의 사연입니다. 임 씨의 남편은 중년이 되도록 술, 담배는 물론이고 취미생활도 안 하던 집돌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부터 한밤중이 되도록 컴퓨터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대요. 아, 이 사람 요즘 매일 뭐 하는 거지? 어머, 저게 뭐야? 늦은 시간까지 저 앙큼이와 함께 해주신 우리 상큼이 오빠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오늘 밤도 앙큼이 꿈꾸기 약속. 내일 또 만나요. 앙크미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오늘도 제가 개시 쏩니다. 어머, 남편이 인터넷 방송하는 BJ한테 푹 빠졌나 봐요. 이거 후원까지 하는 거죠? 깜짝 놀란 임 씨는 남편의 결제 내역을 몰래 확인해 봤는데요. 벌써 한 달째 앙큼이라는 BJ에게 매일 5만 원,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돈돈거리면서 생활비 아껴 쓰라던 사람이 아니 이게 대체 얼마야? 어떤 여자길래 이러지? 어쭈, 어이구야, 얼굴이고 가슴이고 다 서명한 거네. 뭐가 이쁘다고. 생활비로 잔소리하던 남편이 BJ한테는 거금을 쓰다니 너무 화가 나고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임 씨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돈은 둘째치고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탈모가 생기면서 휑해진 정수리, 건선 때문에 하얀 각질로 뒤덮인 피부, 아랫배와 옆구리에 덕지덕지 붙은 나이살까지 남편 탓만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앙큼인지 앙금인지 내가 아주 똑같이 따라해주겠어. 나이도 나랑 똑같은 50대잖아. 아니 대체 뭘 먹고 이렇게 동안에 날씬한 거야? 우리 상큼이 여러분, 저는 오늘도 가볍게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기다리던 저의 확 뺀다 도시락 공구가 오늘부터 진행되니까요. 저처럼 날씬해지고 어려지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 임 씨는 BJ 앙큼이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다이어트 도시락을 해결을 하고 허기질 때는 귤이나 떡과 같은 한입 간식을 먹었죠. 또 저녁은 무조건 6시 이전에 먹고 허기가 몰려올 땐 두유 한 잔으로 견뎠다고 해요. 아니, 당신 요즘 왜 그래?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문 앞에 쌓이지는 않나? 응? 다이어트 한다고 유난 떨더니 뱃살은 또 왜 그대로야? 살이 빠지기는커녕 임 씨의 몸은 나날이 부실해졌다고 해요. 피부는 더욱 거칠어졌고 입병, 눈병, 장염 같은 잔병 치레에도 시달렸죠. 그러면 그럴수록 앙큼이에 대한 임 씨의 집착도 커져만 갔어요. 여러분, 앙큼이는 지금 아침 러닝을 하고 있어요. 살 빼는 데는 공복 유산소가 최고인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땀을 쫙 빼고 나면 얼마나 상쾌하게요. 그래, 어제 저녁도 6시 전에 먹었고 오늘 아침도 굶었으니까 나도 오늘은 공복 유산소 운동이다. 제2의 앙큼이가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아자, 아자! 그날 이후 임 씨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등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등 공복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 당신 또 새벽부터 운동하러 가게? 아니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어지러워. 나 요즘 너무 무리했나 봐. 손 떨려.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아픈 왜 이렇게 또 흐릿한 거야? 여보.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임 씨는 결국 쓰러졌고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런데 저혈당 쇼크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어요. 아내분께서 당뇨가 있는 걸 모르셨던 것 같은데 퇴원하시면은 당뇨약 잘 챙겨 드시면서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너무 충격이겠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도 몰라? 그리고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미련하게. 자기 몸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주 잘한다, 잘해. 뭐라고? 이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나도 예뻐지고 싶었다고. 건강미녀를 꿈꿨지만 온몸이 망가진 임 씨. 과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과한 집착으로 건강이 무너져버린 한 중년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과연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닥터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지목 선생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대학병원 통합의학센터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통합의학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는 김진목이라고 합니다. 네. 통합의학은 한의학, 영양요법, 심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야,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모두 섭렵하신 건강 박사님이라니까 더 신뢰가 갑니다. 맞아요. 아니, 그런데 신경외과 전문의께서 통합의학을 접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계기는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로 있을 때 뇌 수술을 2,000건 정도 했는데 회복되는 환자도 많았지만 똑같은 치료를 해도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환자도 많이 있어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망하는 순간이 늘어갔습니다. 네. 두 번째 계기는 제 자신의 건강 때문이었는데 불규칙한 식사, 반복적인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휴식과 수면 부족으로 30대 후반부터 비만, 아토피와 근성 같은 여러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할 방법을 찾던 중 자연의학을 접하게 되었고 직접 실천한 결과 아토피와 근선이 깨끗이 완치되었고 와. B형 간염 항체가 생겨서 간염 보균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박수 한 번 박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내 몸부터 스스로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지금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강 주제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놀라운 습관입니다. 이 듣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주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설득력이 팍팍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습관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걸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그리고 또 네 몸속의 의사를 깨워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몸속의 의사? 예, 어떻게 깨우죠? 어딨니? 어딨어?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건강 유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스스로의 몸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도 우리 몸은 얼마든지 스스로 살아나서 노후에도 질병 없이 고통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게 제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좀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반대로 잔병 치레를 하면 또 늦게 나아요. 낫는 속도도 느려지고 이러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만 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죠? 중년이 되면 실화극장 주인공처럼 세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뱃살이 불어나고 탈모가 생기고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져 피부가 축 처질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는 없었던 아토피나 근성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갑자기 생겨나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트러블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내 몸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신호군요.
어쩐지 젊었을 때는 스킨로션 안 발라도 진짜 피부가 촉촉했었거든요. 그쵸. 지금은 좋다는 거 아무리 발라도 쩍쩍 갈라지고 하루는 제가 이렇게 다리를 벅벅 긁는데 남편이 왜 뭐 물렸어?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간지럽다는 말에 해서 물렸어 하면서 건선이었나 봐요. 저도 이제 요즘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예. 각질이 생기고 이제 피부도 거칠어지는 느낌인데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건선과 아토피로 고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중년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건선은 피부 곳곳에 하얗고 두꺼운 각질과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야? 어머, 이렇게 심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각질로 덮여 있어요. 아니 그리고 몸 전체가 지금 붉은 반점 저거 반점 맞는 거죠? 반점이죠, 예. 이게. 건선은 심해지면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영장, 목욕탕 등 공공시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엄청 받겠네요. 심해지면 피부에 있던 염증세포들이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건선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심한 가려움증과 따가운 증세를 동반하는 만성 두드러기 질환인 콜린성 두드러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네. 가렵거나 따가운 피부 증상이 이제 면역력 적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면역력 저하는 당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면역세포의 기능 이상이 당뇨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면역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영양소를 산소와 결합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합성하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면역세포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정상 혈당, 당뇨 전 단계,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당뇨 환자군의 NK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NK세포 활성도는 혈당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면역력이랑 당뇨가 이렇게 관련이 깊은 줄은 몰랐네요. 정말요. 진짜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당뇨는 꼭 조심해야겠어요. 이미 당뇨가 있다면 또 더욱 더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네. 아니, 그런데 실화극상 속 주인공도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려고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죠. 맞아요.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몸이 망가진 겁니까? 실화극장 주인공이 건강 관리를 하면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먼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약을 과도하게 줄이면 네. 영양 불균형이나 대사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안 먹긴 했어요. 하루 700에서 10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네. 또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근 손실을 유발하는데 근육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일부 간편식이나 냉동 도시락은 염분이 높고 방부제, 감미료, 향료 등의 인공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의 교란을 일으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이고. 실화극장 주인공도 아침은 커피로 때우고 점심 저녁으로 다이어트 도시락만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네요. 아니, 근데 중간중간에 왜 과일이나 네. 뭐 떡, 두유 같은 간식도 좀 잘 챙겨 먹긴 했잖아요.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좋다고 하고 건강에도 그게 좋은 면이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예,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심하고 먹었던 과일, 떡과 같은 한입 간식은 네. 배가 부르지 않아서 가볍게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작은 찹쌀떡 하나가 100g 정도인데 이 한 개가 301칼로리로 300칼로리인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 속은 느낌이에요. 이런 요만한 게?
여기에 과일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 식사량을 훌쩍 넘어서게 되고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 콩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두유에는 네. 200cc 기준으로 약 10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두유 한 팩을 드시면 각 설탕을 최대 2.5개를 먹는 셈이래요. 아니 그냥 단백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밥 먹고 중간에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이 떨어질 틈도 없이 그냥 치솟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고혈당으로 탈수가 심해지면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전해질 등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호흡과 심박동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 고혈당 쇼크로 이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화극장 주인공 오히려 저혈당 쇼크로 쓰러졌잖아요. 다른 또 습관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고혈당만큼 위험한 게 바로 저혈당입니다. 실화극장 속 주인공처럼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밤새 10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거치면 혈당이 장시간 낮게 유지되겠죠. 그렇죠. 이때 몸은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 쓰지만 간 기능이나 호르몬 반응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커피 같은 카페인만으로 아침을 버티면 흥분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촉진돼서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는 있겠지만 네.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면서 오히려 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희 아침 녹화 있을 때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많이 찔린다. 건강을 위해서 했던 습관들이 사실은 내 몸을 죽이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특강 주제인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놀라운 습관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거 기다렸어요.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놀라운 습관의 핵심은 네. 혈액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혈액 면역력. 처음 들어봐요. 혈액 면역력이요? 아니, 면역력은 되게 알아도 네. 혈액 면역력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소한데요. 저는 피에 면역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그게 뭐죠? 예, 면역력을 높이려면 혈행이 원활해야 합니다. 혈액은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을 타고 장기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네네. 면역세포인 백혈구 역시 혈액 속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신체를 보호하죠.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흘러야 네. 면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액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진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혈액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혈액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이 관건입니다. 혈당 조절이요. 혈당 조절. 혈당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혈당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 즉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혈당이 너무 높은 고혈당 상태가 되면 몸을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만들어서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네. 저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혈당 상태가 되면 인체는 강력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신에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 기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특히나 당뇨는 합병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무섭긴 하거든요. 맞아요. 더 문제는 나이가 막 들어가니까 건강검진하면 혈당이 뭐 살짝 높게 나올 때도 있고 혈당 스파이크로 막 졸리고 피곤한 증상도 생겨서 막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 여성이라면 특히 혈당 조절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신체 대사가 저하되면서 당뇨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경 써야 되겠네요.
특히 중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팔다리 근육은 줄고 복부에 지방이 잘 쌓이는 거미형 체형으로 변화되는데 이 또한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네. 실제로 여성의 당뇨 발병률은 30대보다 50대에 약 7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그냥 보통 2배, 3배도 아니고 7배면 굉장히 정말 이거 너무 심한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니 그럼 중년 여성이라면은 당뇨 고위험군이네요. 그 자체로. 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데 당뇨 환자의 일부는 발궤양을 앓고 있고 괴사가 심해질수록 발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악화됩니다. 또한 당뇨 환자의 최대 90%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동반하고 있고 잇몸 뼈가 녹아내려서 치아를 상실하거나 어머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신장 투석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네. 또 눈에 망막 혈관이 손상돼서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데 신장 투석, 망막 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찾아오면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도 발생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심지어 당뇨가 있으면 뼈 건강도 약화돼 가지고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증가하는데 고혈당이 지속되면 뼈의 단백질에 유해 물질이 쌓여서 골질을 약화시키고 뼈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너무 무섭다. 눈, 치아, 신장, 발, 뼈까지 이 혈액 면역력이 무너지면 당뇨가 생기고 또 당뇨 때문에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공포스럽네요.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집에서 들어보니까 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 정말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할 정도인데 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혈액 면역력을 높이려면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혈액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네. 건강한 상태로 조절하려면 중심 체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 체온이요? 몸이 따뜻해야 건강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체온 진짜 중요하죠. 특히 여자들은 더 따뜻해야 네.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중심 체온이란 심장과 내장 같은 몸속 장기의 온도로 중심 체온이 잘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면역력 강화는 물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항상 손발이 차서 이제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중심 체온이 잘 유지되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도 따뜻해지고 진짜 면역력도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심 체온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네. 따뜻한 물은 위와 장을 자극해서 중심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수면 상태에서는 탈수가 일어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따뜻한 물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서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딱 마시는데 네. 약간 요즘 오싹하잖아요. 일어나면 근데 몸이 사르르 녹는 게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따뜻한 물 정말 쉽죠. 그게 할수 효과가 있어요. 있었던 것 네. 같네요. 예. 물만 마셔도 보약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쉬운 실천력만으로도 혈액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간단한데요? 같아요. 네. 근데 혹시 또 다른 방법도 있을지 궁금한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 또 있을까요? 물처럼 좀 쉬운 거. 쉬운 거요. 맞아, 쉬운 거. 중심 체온을 잘 유지하는 작은 습관으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족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족욕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인데 양질의 수면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체온 유지와 혈당 관리에 관한 연구 결과 80도씨 전후의 사우나 또는 40도씨 전후의 온수 욕조 등의 온열요법을 주 3회 15분씩 3개월간 꾸준히 시행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가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당화혈색소 수치가 1% 감소할 때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38% 감소하고 사망 위험은 2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짜 자기 전에 조교 잠깐만 했는데도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격은 못하니까 이제 남편 발에 여기 따뜻하니까 네. 제 발을 갖다 붙이면 좋다. 편하게 좋다. 올리세요. 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치아라 하고 밀쳐버리더라고요. 그런 깊은 뜻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조교. 이 간단한 습관으로 혈당도 조절하고 혈액 면역력까지 좋아진다니까 이거는 꼭 실천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혈액 면역력 높이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로.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중요한 습관이 바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명상과 심호흡도 휴식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나 복식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춥니다. 네. 목표 없는 휴식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멍 때리기는 네. 뇌의 비집중 상태를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피로를 회복시켜줍니다. 네. 멍 때리기 이거 아주 너무 좋네요. 좋아요. 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잡념을 잊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해서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선생님께서도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궁금해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취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신다고요? 아니 무슨 취미를 여기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놀라운 습관.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김태균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그동안에 건강을 챙기다고 먹는 양도 줄여보고 공복에 운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내 몸을 죽이는 습관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골골대고 막 병원도 막 들락날락거리고 그랬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지금이라도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올바른 습관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심 체온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혈액의 면역력 강화와 혈당 조절의 핵심은 바로 중심 체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흔히 뱃속만 따뜻해도 100세는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곧 몸의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몸의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가 식어버리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아무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네. 에너지, 즉 열 발생이 잘 되지 않으면서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냉증이 생기게 됩니다. 냉증은 특정 신체 부위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또 시리고 아픈 증상을 말하는데요. 막 냉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냉증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당이 에너지로 원활하게 사용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손발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막 배도 시리고 머리도 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계절 내내 담요 두르고 막 온수팩 2개씩 이렇게 껴안고 있고 핫팩 붙이고 그러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패딩을 입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냉증이 고혈당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이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냉증에 대해서 평소 내가 냉증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겨울철 악수를 하면 상대방의 손이 차갑다고 한다. 오. 두 번째, 겨울철 발이 시려서 실내에서도 양말을 꼭 신고 있어야 된다. 아. 세 번째,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한다. 네 번째, 실내에서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너무 차갑다. 오. 다섯 번째, 여름보다 겨울에 지내기가 더 어렵다. 이건 너무 맞아요. 저는 지금 3개 적었는데 원래 겨울을 싫어해요. 몸이 좀 찼고 수족냉증도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네 네. 개인데 여기에 더 이제 집에서 너무 추우면 목도리 하고 확실히 모자 쓰고 있으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여튼 저 네 개. 네. 1년여의 녹화 중에 네.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이제 이제 지금도 좀 손발이 따뜻한 편인데. 아니, 저 악수 한 번만 네. 이제 확인 한 번만. 길을 좀 저도 길을 나눠주세요. 따뜻하세요, 네. 진짜. 어렸을 때는 따뜻해. 데뷔 초에는 선배님들이 내 손 따뜻하다고 겨울철에는 워머로 잠깐씩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런 날도 오네요. 너무 부럽네요. 네. 저는 그냥 타고난 수족냉증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무섭다. 악수를 하면은 저는 좋아요. 네. 그리고 실내에서도 항상 수면 양말을 11월부터 저 게시했어요, 수면 양말. 진짜요? 네, 그렇게 손발이 차가워요. 와. 아, 근데 이쁜 사람이 원래 다 추위를 많이 타나 봐요. 그런가? 아, 춥네. 다 너무 이쁘기도 이쁘시고 사실 날씬하기도 날씬하셔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만약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 어머. 사실 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아니, 확실한 좀 냉증이다. 쑥스럽긴 한데 이제 여기 저 말고는 멀쩡한 사람이 없잖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중심 체온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들 너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럴 때 필요한 습관이 바로 보혈식품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보혈식품. 한의학에서 보혈은 단순히 피를 보충한다는 뜻을 넘어 인체의 혈을 보호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전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네. 보혈식품은 몸속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어 냉증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를 통해서 중심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혈액 면역력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렇다면 평소에 어떤 보혈식품을 챙겨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흑염소 진액이라고 합니다. 흑염소 진액 네. 잘 알죠. 알죠? 흑염소 진액이 보혈식품이었네요. 흑염소 진액이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챙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저는 그거를 이제 TV에서 가끔 광고 나올 때마다 나 저거 먹어야지 하고 맨날 070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40살이 되기 전에 흑염소 3마리만 먹으면 잔병 치레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흑염소 진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흑염소는 대표적인 보혈식품이자 보신식품입니다. 보신식품이란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식품으로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로만 보지 않고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저장하고 호르몬과 같은 진액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염소가 바로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보신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고 원활한 호르몬 분비로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흑염소는 노화로 인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년의 기를 보충해주고 또 활력을 보강하기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왕실에서도 즐겨 먹던 식품으로 평균 수명 40살가량이던 조선시대에 60이 넘도록 장수한 숙종의 보양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엄청 장수하셨었네요. 그렇죠. 동의보감에서는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부르고 피로와 허약을 보호하며 몸속의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실의 보양식이었다고 하니까 더 솔깃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보통 이제 흑염소 하면은 전골이나 탕으로 주로 먹잖아요. 근데 진액으로 챙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진액은 일종의 추출물인데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흡수율이 더 높고 영양 성분도 좀 더 응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흑염소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18종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칼슘,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 성분도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실제 연구를 보면 흑염소 고기를 진액으로 추출했을 때 지방 함량이 낮고 아르기닌, 류신, 이소류신과 같은 아미노산과 칼슘 및 철분 등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흑염소는 진액의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매번 음식으로 챙겨 먹으려면 번거롭잖아요.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진액으로 먹으면 간편하겠어요. 네. 게다가 영양 성분까지 풍부하니까 전 진액으로 먹어야겠습니다. 특히 면역력, 혈액 면역력을 높이려면 혈당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희가 또 배웠거든요. 네. 이 혈당도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지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네.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라는 특정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또 생산하는 인슐린의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면 포도당이 혈액 내에 축적돼서 고혈당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지나치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만 하다 보면 오히려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식은땀이나 구토, 복통뿐만 아니라 심하면 혼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혈당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지 않도록 조절해서 적정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럴 때 흑염소 진액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흑염소 진액이 혈당 조절을 도와서 췌장 세포의 파괴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당뇨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흑염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 때문입니다. 네? 아라키돈산? 전 못 들었. 아라키돈산. 아라키돈산. 처음 들어요, 네, 진짜. 조금 어려우실 수 네. 있는데요. 이 아라키돈산은 흑염소의 핵심 성분이자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거나 부족할 수 있어서 음식을 통해 섭취가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 당뇨가 없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9년을 추적 관찰해 봤더니 네.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당뇨주에게 아라키돈산을 투여한 결과 췌장 세포를 파괴하고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성분을 억제한 것은 물론 또 당뇨주에게 아라키돈산과 함께 아연 식단을 공급을 해봤더니 인슐린 민감도 개선을 통해서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공급한 2주 후에도 혈당 수치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라키돈산은 흑염소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네. 식품별로 그 함량을 살펴보게 되면 100g을 기준으로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 들어있는 반면에 흑염소는 3.1%로 소고기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4배? 소고기 4배나 더 풍부하다면 이제 확실히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진짜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럴 때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고지혈증은 사실 서로를 좀 끌어당기는 형제 질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두꺼워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이때 만성질환 3대장으로 불리는 고혈압까지 생기는 등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흑염소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좀 더 나아가서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등을 예방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뿐만 아니라 흑염소의 핵심 성분인 아라키돈산은
체내의 염증성 물질을 감소시키고 항염증성 물질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의 생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라키돈산을 투여한 혈관에서 혈관 확장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곧 관상동맥, 또 대뇌, 심장을 순환하는 미세한 혈관을 확장시켜서 동맥이나 심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 아니 이게 혈당부터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두루두루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또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혈액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만큼 또 중요한 게 사실 근육입니다. 근육. 네. 나이 들수록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네. 또 줄어들기도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 근육은 일종의 거대 면역 기지로 이 체내에 근육이 충분하게 있어야 면역력을 조절하는 물질도 잘 분비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 정도씩 감소를 하게 되고요. 65세를 지나가게 되면 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흑염소의 아라키돈산 성분이 근육의 생장을 촉진하고 근육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 시작 전 아라키돈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성장과 관련한 호르몬이 대조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아라키돈산을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골격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불어서 근육 관리가 잘 되면 중년의 나이살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날씬했던 사람도 뱃살, 옆구리살, 팔뚝살, 네. 승마살까지 몸 곳곳에 군살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이러한 나이살은 장기 사이사이에 달라붙는 내장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당뇨를 비롯해서 심장질환, 뇌졸중 등 중대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죠. 그런데 흑염소가 4고 3저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고 3저요? 예. 여기서 4고는 네.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뜻하고요. 오, 3저는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을 뜻합니다. 안 좋은 거. 네. 실제 흑염소의 지방 함량을 비교를 해보면 소고기는 11.3%, 돼지고기가 19.9%인 반면에 네. 흑염소는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근육이 줄어가지고 이제 살이 흐물흐물해지고 이 배만 쑥 나와가지고 걱정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네. 네. 이게 근육과 나이살 관리에 도움이 된다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중년이라면,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흑염소 진액을 잘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흑염소 진액이 건강에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뭐 신통방통한데 더 네. 있나요? 흑염소 진액이 네. 뼈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뼈에도요?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의 뼈는 항상 그렇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와 낡은 뼈를 없애는 이제 파골세포의 균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완경기가 되면 뼈의 강도 유지에 도움을 주던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면서 파골세포의 활동 속도가 조골세포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더 파괴가 많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흑염소 진액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흑염소 추출액을 투여해봤더니 조골세포는 활성화되고 파골세포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나이 들면 작은 충격에도 손목 부러지고 막 갈비뼈 금 가고 이런 일 되게 흔하거든요. 맞아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 저 정말 너무 진액 맛 어떨지 흑염소 진액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한번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어머나. 어머나. 나 쓸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저 지금 반밖에 안 먹었는데 와 저도요. 괜찮은데요? 딱 한 입을 윽 하고 삼켰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깔끔하게 넘어가요. 미간 주름이 안 잡혀요. 그 정도로 안 쓰다는 뜻이거든요. 두 분 안 드실 거면 저 주세요. 두 분 안 드실 것 같은데. 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하나도 거부감 없이 그냥 정말 쭉쭉 들어가는 게 필요했었나 봐요. 오, 소원 푸셨죠? 저도 먹어보니까 이제 먹는데 부담이 안 느껴져가지고 네. 가족이 많잖아요. 가족 모두가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저는 되게 이게 기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깔끔해요. 담백해요. 맞아요. 네. 이 따뜻한 기운이 확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민하시네. 우리가 못 느끼는 것도 느끼시고. 혹시 흑염소 진액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흑염소 진액은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열이 많은 체질은 섭취 시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하루 곤장 섭취량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고혈당 잡고 혈액 면역력 관리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예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70m로 낮아져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 즉 혈당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데 네네. 혈당이 70에서 6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등이 나타나고 55 이하에서는 시력저하, 집중장애, 인지장애가 나타납니다. 30 이하에서는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무의식, 경련, 발작, 영구적 신경장애, 사망 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망까지요? 아, 놀랍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